안녕하세요. 세시반 타로의 세시반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요. 이제는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음하는 장소도 에어컨이 이제 생겨서요. 작년 이맘때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더워서 녹음을 못했었던 적이 많은데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녹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필요한 불 하나만 더 켤게요. 조명을 하나 안 켰구나. 자, 이제 좀 괜찮네요.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번에 하던 시리즈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주는 저번에 했던 게 행운이죠. 여름이 주는 인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날씨가 따뜻할 때 어떠한 인연이 있을지, 여행지에서 만날 수도 있고, 물론 여행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아무튼 여행지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여름만의 이런 설렘이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시리즈 그 두 번째, 여름이 주는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카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름이 줄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드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은 우리 안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대변하는 이런 투영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 봅니다. 삐뚤어진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마음에 드는 숫자를 혹은 떠오르는 숫자를 생각하시고 해당 번호로 이동하시기 전에 잠깐 선택을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하셨으면은 전 해당 번호로 이동하셔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번부터 순서대로 리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줄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여름에 걱정이 많아진다. 왜 걱정이 많아질까요? 어떠한 걱정이 생긴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걱정이 생길까요?
이 사람의 걱정은 보통은 가진 것을 잃었거나 가진 것을 잃을까봐 혹은 무언가를 못 가질까봐 결국은 어떠한 욕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님 같은 경우는 여름에 내가 원하던 이상형에 아주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걱정이 된다. 왜 걱정이 될까요? 너무 이상형이니까. 잘 못 될까봐 많이 걱정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 왜? 나는 이상형과 아주 부합되는 뭐 오래 살았건 오래 살지 않았건 대부분 오래 살지 않았겠지만 내 이상형에 부합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확률 텔레비전이나 이런 브라운관이나 모니터 너머로 말고 실제적으로 내 손에 닿는 곳에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그렇게 많진 않죠. 뭐 성격적인 부분까지 교감이 있으려면은 더더욱 힘든 상황일 테고. 하지만 1번님은 공교롭게도 올여름에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것 때문에 그걸 놓칠까봐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백을 해야 될지, 뭐 저돌적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리드해야 될지, 어떤 이런 방법이 안 떠오른다.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내가 이 고양이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러워? 앞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왜? 너무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 물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내 이상형을 만났고 떠날까봐 걱정이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따르고 싶은 사람,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에게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은 해답이 주어질 것이다. 거기까지 용기를 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긴 하지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가닥이 보이고, 그 가닥을 따라서 내 마음을 더 견고하고 상대방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게 된다. 그로 인해 뭔가 조금 더 상대방,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닌 게, 뭔가 저지먼트라고 해서, 메인 카드가 이런 심판에 관련된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까지가 심판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 거기까지가 어느 정도의, 변화, 평소에는 못했을 변화. 1번님에게는 여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게 된다. 뭐로 인해서? 이상형을 만남으로써 인해서. 왜 변했을까요? 놓칠까봐 두려울 정도니까. 물어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감정의 다리가 조금은 건설이 되기 시작할 것이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것이 내가 여름에 겪는 가장 큰 변화이다. 이상형을 만남으로써 변화하는 1번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여름에 이상형이 나타나서 떠날까봐 걱정될 정도라면, 저도 좀 보고 싶네요. 아무튼, 1번님, 이런 이상형을 만나면은 뭔가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난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은 나의 이상형이고, 난 당신을 놓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그나마 좀 좋은 해답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가져올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줄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부터 준비할게요. 카드를 바로 놓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자, 2번님, 여름에 어떠한 인연이 있을지, 그래요. 너무 쉽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다를 구분하기는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고, 구분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뭔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사랑을 시작할 수는 있다.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쉽게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좀 애둘러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님이 어떤 관심과 사랑과 무언가를 받고 싶을 때, 포용할 수 있을 때, 왜 사람이, 아무 사람이나 자기한테 와서 뭐 데이트해요, 뭐 차 마셔요, 밥 먹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고 싶은 때가 있고, 그러기 싫은 때가 있고, 어떠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한결같지 않잖아요. 외롭다 하더라도, 혼자라 하더라도, 내가 받아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받아주지 못할 때, 받아주기 싫을 때가 있을 것인데, 마침 받아줄 수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잘 맞아서, 뭔가 사람이 좋다, 상대방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긴 하겠지만, 일단 나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님 같은 경우는 내가 괜찮은 상태일 때 상대방이 다가오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관계가 좀 형성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떻게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 둘이 고민하는 시절이 이제 올 여름날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랑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메인 카드를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성냥 같아요. 성냥에 불을 탁 붙여서 들고 있는 모습 같아요. 확 타올랐다가 계속 들고 있으면 사랑합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은 불이 타고 내려와서 어느 순간 이렇게 손에 닿으면은 뜨거워하고 떨어뜨리거나 버리게 되는, 약간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는, 서로 어떠한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맞춰줄 수 있는 것. 잠깐만요. 조명을 좀만 맞출게요. 카드가 너무 번들번들해서 보여서. 아무튼 서로가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상대방에게. 왜? 둘의 관계는 계속 이어나가야 하니까 원하는 게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이 맞지가 않는다.
조금은 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시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뭔가 그것을 서로가 맞춰주지 못하고 어떠한 상처가 쌓여 간다. 촛불을 이렇게 켜고 있고 초가 점점 초란다. 성냥을 켜고 있고 성냥이 점점 타들어가다가 이제는 불꽃이 손에 닿아서 뜨거 하고 놓치는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항상 말씀드려요. 벗어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 이게 사실상 이게 말이 통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도 없죠. 머리로 이해하고 적어서 이해하면은 이게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뭔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 같은 사랑, 이 황이 확 타올랐다가 금방 식는 사랑을 하게 될 여름날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름이 준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런 헤어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게 되네요. 아무튼 이번님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깟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아무튼 여름 잘 보내시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하고 헤어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게 한번 노력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준 줄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준 줄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깔아놓고 조금만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자, 3번님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시거나 혹은 여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시거나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마음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차근차근 가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의 무언가 그렇죠. 이런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는 못해도 저 근처에서 계속 노력을 한다. 어떻게 뭐 이야기가 뭔가 물리적인 연락, 물리적인 접촉, 이 막 스킨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락하거나 아니면 뭐 말을 걸거나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에 꽤나 집중을 하고 있어 보인다. 이 여름 동안, 이 더운 여름 동안 내 마음에 든 사람에게 내가 꽤나 노력을 하게 된다. 고양이들이 이런 물 떨어지는 거 하고 이렇게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부를 말이 있다. 낚싯대라고 합시다. 낚싯대 같은 거 보면은 막 본능적으로 계속 다가가려고 하고 뭘 계속 만지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일종의 이제 본능인데 내가 감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계속 어필을 하고 하다가 비슷해요. 반응이 없으면 배를 까디집고 이제 쉬죠.
지쳤다, 좀 힘들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감정을 좀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쉽게 결론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그 힘든 시간을 잠깐만 버티면은 금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여름이에요. 여름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 내가 노력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인정받는다. 결론적으로 내가 했었던 노력을 보상받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고 생각해 봐도 3번님만한 사람은 없거나 3번님의 마음이 이제 그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고, 내가 본능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감정 표현을 해도 그 상대방에게 반응이 없다고 해도 지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티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진짜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때까지는 관심이고, 이때까지는 뭔가 이런 좋아한다의 구애고, 그 다음에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나서는 내가 이제부터 진짜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 어떻게? 꾸준히 쭉 내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왜 연인이 되기 전, 그리고 뭐 마음을 받기 전, 받은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좀 달라지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고 나서 혹은 되기 전과는 상황이 다르니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게 된다. 언제? 여름에. 어떻게? 내가 하는 감정들이 상대방에게 안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꾸준히 옆에 있어주면 잘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님 조금만 감정을 지치지 않게, 그리고 꾸준히 상대방에게 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말이죠. 다만 뭐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보여서 뭔가 상대방이 반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만 줄이고 좀 덜 지치고 오래 버티는 것이 좀 순조롭게 힘들지 않게 나야지, 덜 힘들게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줄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줄 연인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번님은 그래요. 이 은둔자가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등잔이라고 합시다. 이거 호롱불이라 그러나? 아무튼 제 등잔을 들고 이제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등잔 밑에 무언가, 내 발 밑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짝 고개를 내리깔고 무언가를 찾는 것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조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말이죠.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4번님에게
뭔가 돌발적으로 감정을 고백한다, 혹은 감정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조금은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해오게 될지도 모른다. 다만 그 사람이 나와 평소에 가까이 있던 사람, 평소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 내 발밑에 있던 사람. 발밑이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아랫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뭔가 우리 주변, 내 주변, 내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근처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고, 고백을 받은 이후에, 혹은 뭔가 감정이 있다고 누군가한테 고백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좀 달리 보인다. 그 전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감정이 있다고 얘기한 이후에 나도 감정이 생기게 되더라. 더불어서, 그래, 나도 감정이 생기게 되더라.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내 근처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하면서부터 뭔가 새롭게 보여서, 일단은 가까운 사람이고 근처에 있던 사람이니까 엮여있는 사람들도 좀 많겠죠. 조금은 조심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말이죠. 뭔가 엮여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많아지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연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러워진다. 태양과 휘로 보춘,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주변 정리가 된다. 주변에서도 인정해주고, 연애를 하는구나, 당연하구나, 별 특별하지 않게 생각을 해주고, 이제 그제서야 사랑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부님은 여름에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으실 수가 있다. 고백을 받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별로 감정이 없을 수도 있다. 고백을 받고 나서 새로운 모습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더 깊게 보다 보니,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 같아서 나 또한 마음이 그리로 흘러가고, 주변의 눈치를 조금 보긴 하지만 감정이 어차피 서로에게 향해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 감정들은 주변에 퍼지게 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큰 충돌이나 어떠한 분란 없이 둘의 사랑이 시작이 된다. 거기까지가 올 여름에 있을 새로운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4번님의 여름에 있을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줄 연인,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부터 나란히 펼쳐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번을 선택해 주신 분, 5번님은 여름이 줄 2년,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얘기를 차근차근 드리도록 할게요. 뭔가의 변화가 있어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나를 누가 찾아온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찾아온다는 얘기는 마음의 변화가 없었으면 찾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고,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원래 없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었던 마음이라고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변해서 나에게 찾아오고 다시 만나게 된다, 합쳐지게 된다. 다만 합쳐지고 나서 어떠한 분란들이 생기게 된다. 좀 재회를 하는데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재회하는 동안, 그리고 재회를 하고 나서 뭔가 너무 현실성 없는, 뜬구름 잡는 어떠한 그쵸, 그 2절 그만해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2절은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의 뜻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될 부분을 또 다시 부르는 그런, 그래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들으시면서 이 리딩을 들어주세요. 다시 만나서 합쳐졌지만 분란이 커진다. 나는 다시 만나서 희망차고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은 뭔가 효용가치가 없었고 다급하고 뭔가 충돌이 나는 어떠한 뭐랄까, 상대방을 이렇게 섞이는 마음이 아니라 막 이렇게 충돌하는 마음. 이게 연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는 관계에서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감싸주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손 잡은 것처럼 이렇게 맞닥뜨려져서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뭔가 어느 한쪽이 꽉 잡고 끌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관계는 이 주먹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나는 이번 경우 5번님 같은 경우는 나는 노력을 하고 희망차지만 그것이 배신당하니까 점점 딱딱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재회를 하지만 분란이 늘어가고, 나는 뭔가 기대도 하고 무언가 노력도 하고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이 점점 내가 저 새끼는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요. 다시 만났으면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5번님이 아니라 상대방인 것 같으니까 5번님은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좀 뭔가 딱딱해지는 경우라고 하면은, 노력을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안 알아줬겠습니까?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 뭔가 저걸 이겨야겠다, 저놈이 밉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앵콜 요청 금지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2절을 부를 때는 자기 만족으로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5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줄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6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줄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떠한, 내가 따르는 사람, 같은 어떠한 일을 하면서 같이 뭔가를 하는, 같이 뭔가 생산적인 일이어야 돼요. 뭐 공부를 한다든지, 같이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같은 회사에 있다든지, 같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내가 따를 만한 사람, 내가 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그래요.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호감이, 뭐 배울 점이 있다는 건 호감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니까. 하지만 좀 충돌이 잦아요. 충돌이 잦죠. 배울 건 분명히 있고 어떠한 충분히 따를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방식은 내 스타일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어떠한 이런 실행을 함에 있어서도 좀 충돌이 잦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인 거죠. 6번님은 좀 미운 정이 들어서 어떠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내가 뭔가 일을 같이 하다가 미운 정이 든 나의 윗사람, 혹은 뭐 나와 대등한 어떠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돌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이런 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번님은 어떠한 상대방을 포용을 해야죠. 포용을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말을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상대방이 나와 스타일이 안 맞고 충돌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좀 따라야 되는 사람, 혹은 이 같이 하는 어떠한 일을 마무리 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포용을 합니다. 그 포용이 이제 어떠한 이해가 되는 지점,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나와 이런 충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지점이 생기면서부터 감정이 같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6번님의 메인 카드는 이제 안정감이라는 느낌이죠. 안정감은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첫인상이 좋았어.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기대가 돼. 하지만 나랑은 스타일이 안 맞네 라고 충돌이 잦았어. 불안하고 어떠한 뭐 마음에 안 드는, 이렇게 반작용이라 그러죠. 기대를 했다가 떨어지면은 더 기분이 나빠지는, 아예 기대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반작용이 있었지만 나는 잘 적응을 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됐을 때 심적인, 마음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어떠한 감정도 같이, 미운 정도 같이 상대방을 싸게 된다. 그런 감정이 나에게 꽤나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즐겁게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나서 자,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예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의 교류라고 봐야죠.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오피셜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일, 연애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언제부터?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뭘 만족하고 즐거워해요? 상대방을 이해하여 안정감 있고, 이해하면은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이 그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면서 그 행동이 마음에 더 들어서 즐거워질 때부터. 그러려면은 상대방의 이해 안 갔었던 행동도 일단은 대의를 위해서 포용하는 자신의 모습이 필요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님은 그래요. 여름에 어디 놀러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어떠한 공부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6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여름이 줄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에서 6번까지 카드를 다 리딩을 했습니다. 여름이 줄 인연, 여름이 줄 연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 내가 카드를 막 이상하게 정리를 하고 있군요. 그래요. 여름인데 뭐 휴가 계획은 다들 이제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뭔가 그래도 계획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여름. 그래도 참 이게 이렇게 돼도 여름이 되니까 괜히 설레요. 날이 더워지면 좀 설레나 봅니다. 그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 말을 얘기 못했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딩을 들어주셨다면 말이죠. 엔딩 들으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 엔딩 들으신 분들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래요. 조만간에 여기 카드 새로 산 것들 이런 포장도 아직 안 뜯은 카드들이 있거든요. 이거 언박싱을 라이브로 뭐 이렇게 영상 만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같이 수다나 떨면서 새 카드나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6월에 여름이 줄 연인,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3시 반 타로였고요. 저는 3시 반입니다. 금방 또 올게요. 원래 월요일에 올리기로 했는데 화요일에 올리게 생겼습니다. 미안합니다.